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자, 분봉을 잠깐 좀 보시면 장중에는 이제 꽤나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장 초반이었어요. 10시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제법 나왔고요. 곧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졌는데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어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반이 되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수가 지금은 저기 개별 종목보다는 그 시장 전체적인 이 지수가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원전주는 더 갈 수밖에는 없는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가는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 자, 코스피가요, 종가로 가면서 회복을 제법 좀 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일봉을 형태를 좀 보면요. 자, 우리가 그동안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죠. 이거 보세요. 단기간에 지수가 마치 뭔가 잡주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좀 했는데, 자, 2900포인트를 돌파하자마자 마이너스 1.4%까지 갔다가 꽤나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명분을 만들어줬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죠. 자, 그러면서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과거에도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국내 장이 전 세계에서 되게 약한 적이 많았거든요.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마이너스 2%, 3% 이렇게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코스피는 상당히 단단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자, 코스닥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3.5%.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약하게. 근데 코스피는 상당히 강한 방어력을 보여줬고, 코스닥 역시 그래도 1% 가까이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분명히 저점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업종에서 많이 좀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방향은 상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두산 주주님들은 우리 지금 시장 전체의 주도주를 들고 있는 거죠. 보합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자, 수급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조금 아쉬운 수급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그동안 정말 많이 매수를 했다가 이틀 동안 500만 주를 던져버렸습니다. 요걸 이제 금액으로 바꾸면 한 2,8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모두 다 개인들이 받아갔어요. 연기금이 조금 샀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제 끝난 건가요? 매집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일단 어떤 흐름이냐면요. 지정학적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많이 오른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오는데 그 이유는 현금 확보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기 2만 원대부터 계속 샀잖아요. 2만 원대부터 24일 이날부터, 자,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서 올렸는데 당연히 수익권이겠죠. 이들이 일부 현금 확보를 하러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만 우리가 이제 저점은 이탈하지 않으면서 최근 저점 어디죠? 자, 여기랑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끝났고요. 외국인들이 꽤나 많은 물량을 던진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현금 확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요.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 충돌까지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거 조금 이따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일단 비중 축소가 나왔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조급하게 뭐 비중을 더 추가하거나 설령 고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일단 수급은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무리하지 말자. 요렇게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조정은 언젠가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그때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고위급 인사 20명이 사망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가혹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보복 예고를 했고요. 미국도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란을 핵을 포기시키려고 하는데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멘트를 좀 던지고 있는데, 자, 이란이 화가 나서 이제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구축함을 두 척 인근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보복을 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을 한번 해보면, 그 전쟁이 발발한 날이 22년도 2월 24일이거든요. 그럼 시간을 좀 돌려볼게요. 2월 24일이니까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때 당시에 러시아 지수가 막 마이너스 50% 가고 막 그랬어요. 자, 이 날에 거의 3% 가까이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는 다시 곧바로 반등을 했고 소폭 조정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근데 모두 다 회복을 했어요. 그 이후에 여기 하락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기라서 그냥 전쟁과 무관하게 하락을 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충격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실제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리하지 말고 기다리자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과거에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22년도 2월 24일에도 같은 흐름, 빠른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자,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두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재료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상당히 좀 남아 있고요. 가장 가까운 이벤트로는 6월 23일 있죠? 24일 양일간 미국이 우리나라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포함이 됐고 우리나라의 한수원, 두산 이렇게 참여를 해서 새로 원전을 짓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할 거예요. 미국에서 짓는 10기에 대해서. 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중러프한인데, 중국, 러시아가 미국 땅에다가 원전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런지 다 아시죠? 설명 안 할게요. 프랑스는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야, 우리보다 더 공기 지원도 심하고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하는 프랑스한테 맡기느니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는 어딘가에서 이 기자재들이나 이런 주기기 받아와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받아올 수밖에 없다. 두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원전을 짓는데 여기서 프랑스도 참여를 했고 웨스팅도 참여를 하고 한수원도 참여를 해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짓는 원전은요, 우리가 주기기를 공급할 대체제가 없거든요. 두산에 대체할 만한 기업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서 SMR 프로젝트 연말 전까지 하나에서 두 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고, 자, 그러면 미국에서 10기랑 캐나다도 지금 우리가 파견을 보냈습니다. 자, 북미 시장은 우리가 꽉 잡고 있다고 봐요. 북미랑 동남아까지도. 동남아도 최근에 좋은 소식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거의 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예요. 전 세계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유일한 그런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럽도 우리가 가고 동남아도 가고 북미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된 거는 맞지만 지금 우리가 오르기 시작한 게 5월, 6월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느린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논의를 하고 나서 최종 계약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과거의 사례를 볼게요. 여기 이건 봉 보이시나요? 25,000원 찍었던 날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의 선정이 됐을 때요. 그리고 재료세물 나왔죠. 15,000원까지 급락을 했었고 당시에 뭐 분할 한 해 만에 밥켓을 떼내 만에 말이 많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죠? 최종 계약을 하고 나서도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원전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5만 원에서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차트에 선 긋고 이러는 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수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 누군가가 많이 팔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더 빠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지선을 지켜주는가 안 지켜주는가를 봐야 되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흐름으로는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체코 원전 2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 게 최소 102조입니다. 최소 102조.
그중에서 30%가 주기계로 들어간다는 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적어도 30조가 넘는 수주를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 몇 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에서 자, 어제 그제 베트남 주석과 통화했죠. 또 체코 총리 통화했죠. 태국하고도 SMR 협력을 했죠. MOU 체결했죠. 자, 동남아 진출 가시권에 왔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재료들은 너무 많아요. 자, 이거 특히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도 우리 팀 코리아 딱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반영이 돼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요거 1차 파동이에요. 아직 1차 파동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진행 중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길게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예시를 드린 것도 이제 오늘은 그냥 하지 않을게요. K방산 그 3년 동안 오른 거 말씀드렸었죠?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해외 수출로 인해서 3년 동안 우상향을 해서 10배, 20배씩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원전도 해외 수출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에서 10배, 20배 오르지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지금 30조 대까지 올라왔어요. 상승 필요도는 있지만 여전히 상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대응 전략과 또 타점을 잡을 거거든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면, 조정이 나오면 저는 사실 좀 빠져서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좀 바라는데 어쨌든 자,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신청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가 있고요.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010-8486-5930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두산. 자, 또 하나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어디 갔죠? 자, 여기 있다. 자,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있고요. 제목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파란색 링크를 터치하시면 저희 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누르셔서 두산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같이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현대로템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차트를 이렇게 당겨 볼게요. 자, 당겨 봅니다. 이렇게. 자, 이때 뭐라고 했냐면 현대로템이 22년도부터 해서 당시에 18,000원 정도의 주가에서 거의 7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때 폴란드에 그 K2 전차를 1000대를 팔기로 했어요. 근데 1차 계약으로 180대를 이제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올해까지 보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820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2차 계약을 한다 말만 안 하고 계속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만 원을 찍고 나서 69,500원 44,000원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끝났다. 지지선 다 깼다.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죠. 여기도 깼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여기 깨고 여기 지지선 깨고 전부 다 지지선 이탈하면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2차 계약은 이제 거의 다 임박을 했거든요. 아직 뭐 조만 6월 말에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4만 원대부터 다시 야금야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이게 20만 원까지 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요런 구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자,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자, 또 있죠?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특히 여기 장대 양봉이 이틀 연속 나왔고 제가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이 아래니까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리할 필요가 없고 다시 바닥을 지지고 나서 더 빠졌어요. 그죠?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걸 보고 사도 늦지 않는다. 자,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두산이 설령 조정이 꽤나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도 저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하시면 아마도 올해 연말께는 꽤나 큰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자, 원전 후속주 지금 미친 상승 나오는 거 굉장히 많아요. 대장 계속 바꿔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에서 현대 같이 대장주였다가
이거는 이따 설명드리고 어쨌든 매매일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전 투자 1억 만들기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는데 자, 금요일에는 우리가 흥구석유랑 흥하해운으로 수익을 좀 냈거든요. 자, 매매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매일지를 보시게 되면요. 자, 매매마크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자, 장 초반에 얘가 이제 목요일에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자, 다시 금요일에 거래대금이 쏠렸고요.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4분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좀 나왔을 때 이제 들어갔고요. 두 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별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3.2%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물론 팔고 나서 더 큰 상승이 좀 나왔지만 자, 우리는 이제 항상 욕심 없이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쭉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도 있고 가다가 꺾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에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욕심 없이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흥하해운인데 해운주도 급등을 했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 엄청나게 몰렸고요. 요렇게 한 5분, 6분 정도 횡보하는 구간 나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올라올 때 2% 조금 넘게 수익을 먹고 나왔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났어요.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는 거 보고 이거는 다시 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2점 몇 프로 두 번에서 한 4, 5%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당일 주도주를 함께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전 투자 1억 만들기이고요. 오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매수 타점을 포함해서 2개씩 공략을 하는 거고요. 하루의 목표가 이제 4%인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7% 조금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자, 함께 하실 분은 여기 전화번호로 1억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번호 보이시죠? 8486에 5930번. 이게 단타랑은 조금 다릅니다. 주도주는 보통 뭐 2, 30분씩 이렇게 오르는 게 주도주고요. 물론 한 번에 안 가죠. 가다가 잠깐 쉬고 가다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딱 요 차트의 모습처럼 자, 이런 주도주를 이제 선정하는 것부터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법까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100만 원, 200만 원 금액은 중요치 않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00만 원이 금방 1000만 원, 2000만 원 됩니다. 자, 2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4%면 얼마죠? 8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누구나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이제 많은 훈련이 좀 필요한데 자, 그 부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전 후속주 제가 계속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제 영상을 아마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두산이 이미 2.5배가 올랐고요. 또 다른 대장주 현대건설입니다. 자, 얘가 두 배 넘게 올랐죠. 얘도 2.5배도 올랐고 그 다음 움직인 게 뭐였죠? 세 번째가 태웅이었어요. 태웅도 마찬가지로 15,000원부터 35,000원까지 두 배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후속주가 계속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총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요. 자, 두산이 제일 크죠. 그 다음 현대건설이었죠. 그 다음 태웅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뭐가 움직이죠? 한전기술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얘는 공기업이라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얘도 이제 6만 원부터 10만 7천 원까지 보세요. 며칠 만에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후속주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게 될 텐데 더 가벼운 종목,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3천억 이런 종목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항상 동일합니다. 어떤 테마가 됐던 테마가 길어지면요. 후속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주도주가 나타나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후속주로 두 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함께 하실 분은 대장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자, 같이 이제 크게 수익을 좀 보실 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가벼운 종목 우리기술 또 뭐 있죠? 한전 KPS? 자, 한전 KPS는 시가총액이 2조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수급이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에너토크 같은 게 진짜 가벼운 종목인데 얘네들은 워낙 거래대금도 좀 적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태움 같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걸 공략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6월 안에 결과가 나올 거를 보고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시장은 지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다시 주도주로 바뀔 겁니다. 이때 놓치지 않고 수익을 챙겨 가실 분들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기 바라고, 자, 같이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